자, 설명을 드리면, 뭐, 차가감 소득은 아까 했었지만 그냥, 우리가 당기순이익에다가 가산 조정하고 차감 조정 더하고 빼는 거, 차가감 소득. 그 다음에 기준소득 무시하지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주니까,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 갈게요. 자, 근데 여기 있는 2월 교수금은 좀 중요하니까 2월 교수금 암기 좀 부탁드려요. 자, 뭐냐면은요. 자,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기부를 우리 회사가 소득이 있어야 기부를 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올해 연대 얼마 벌었냐면 400억을 번 거예요. 400억. 그래서 400억을 벌고 그래서 기부를 했어요. 이것만 보면 잘한 거죠. 잘했는데 알고 보니까 작년도에 적자를 1000억 본 거예요. 올해 400억 이득, 전년도에 적자 1000억. 근데 그걸 가지고 기부를 한 거예요. 세무서가 그건 용납을 못 하겠다라는 게 뭐냐면 기부를 하는 건 아름다운 행위인 건 맞는데 이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 남편으로 따지면 남편으로 따지면 집에서 잘 못하고 나가서 잘하는 분들 계시죠. 저희 아버지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많이 싸웠어. 집에서나 잘했지. 성당에서 잘한 마이 막 해가지고 어머니 맨날 아버지가 이제 침울해하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일단 적자부터 메꾸고 남은 돈 가지고 기부해야지. 집안 살린다 치고 나는 기부부터 할 거야. 맞죠?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보시면 깜짝 어머니 놀라시는데. 아무튼 그래서 적자부터 메꾸고 남은 소득 가지고 기부하라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2월 결손금 나오면 시점에 제한이 있냐 없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말만 놓고 보면 이 2월 결손금은 시점에 제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가 한 말만 놓고 보면 만약에 내가 1990년도에 적자를 본 거예요. 알죠? 그럼 그것까지 메꾸고 기부하는 게 맞죠?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지금 15인 걸로 따지면 그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배웠던 5년, 10년, 15년 그쪽 있죠? 맞죠? 걔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8년 이전부는 5년 맞죠?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10년, 10년, 그리고 2020년도 이제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5년, 15년간 2월이었잖아요. 걔를 적용받아요. 외우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너무 과거의 적자까지 메꾸라라고 하면은 기부를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기부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과거의 적자까지 다 메꿔! 그리고 기부해! 라고 하면은 기부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최근의 적자까지만 메꾸고 기부하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실까요? 우리가 암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비중소기업은 한도 있는데 이거 말문제. 이게 개정돼가지고 작년도까지는 60%였는데 어디 갔냐? 여러분 교재는 317페이지, 317페이지. 여러분 교재 맨 아래 317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기준소득 금액의 60%를 한도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60%를 80%로 돌려버리시면 됩니다. 60%를 80%로 바꿔주시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왜냐면 우리 실기용하고는 관련성이 없어요. 그렇죠? 관련성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뭔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법정기부금을 먼저 지출할 수도 있고 지정기부금을 먼저 지출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실제로 법정기부금을 나중에 지출하고 지정기부금을 먼저 지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기상. 그렇죠? 근데 세법은 무조건 법정기부금부터 지출했다라고 전제를 깔아버려요, 그냥 무조건. 법정기부금이 한도가 높거든요. 50%. 그래서 법정기부금으로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받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죠. 소득이 줄잖아요. 송금으로 인정받았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법정기부금으로 송금으로 인정받은 걸 뺀 나머지를 지정기부금 한도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법정기부금으로 송금 인정받고 남은 거 가지고 지정기부금 지출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시하시고 자, 이제는 기부금 정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 기부금 정리 요약. 자, 일단 고가매입 무죄기부금 송금산입 마이너스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알죠? 아까 자산을 줄여야 돼요. 세법은 130%까지만 자산을 인정하니까. 알죠? 그 다음에 저가양도 의제기부금은 세무조정 없어요. 여기까지 외워주시고 대신에 저가양도 의제기부금이든 고가매입 의제기부금이든 세법상 기부금으로 보니까 꼭 별도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자, 그리고 비정기부금은 단순 암기예요. 비정기부금 무조건 세무조정이 고정돼 있어요. 기타 사유출이에요. 암기.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 장부에서는 비용 처리했지만 세법에서는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기부한 거 맞기 때문에. 하지만 영원히 송금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동창회에 기부했어요. 기부했는데 상여 때려봐요. 많이 아프죠. 동창회가 세금을 내야지 갑자기. 맞죠? 그래서 무조건 기부한 거 맞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공익성이 없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누구한테 소득세를 물릴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타 사유출로 합니다, 여러분들. 암기 꼭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타계정 분류는 뭐냐면 이미 접대비에서 했는데 우리는 세법상 접대비인데 막 회사가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 처리한 거 있잖아요. 그 세무조정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둘 다 비용이니까 어차피. 맞죠? 그래서 타계정 분류는 세무조정 없어요. 당연한 상식. 그 다음에 현물기부금 평가도 세무조정 없었다라는 거 이미 접대비에서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우리가 접대비가 더 많은 것만큼 평가이익 더 많았으니까 기억나실 거라고 믿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귀속 시기는 무조건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로 하시면 된다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 이로써 기부금 세워줘요. 이거 요약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는데 깜빡이야. 중요한 거 깜빡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기부금 한도에 대한 세무 조정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 안 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 기부금 회계 처리 있죠. 기부금 회계 처리에 대해 이게 기부금 회계 처리는 뭐냐면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다라는 뜻이에요. 자체. 그래서 비정기부금, 뭐 귀속시기 이런 것들이 다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죠. 한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은요. 여기 입금 이쪽이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은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에 반영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까 기부금 한도는 반영 안 한다라고 했죠.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은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에 반영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알았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찍었어요? 정답. 찍신이 맞네요, 여러분들. 맞아요. 이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왜 반영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아까 기부금이랑 좀 비교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차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기부금 한도초가 세법상 소득 그 다음에 뭐로 할까? 비정기부금 세법상 소득 제가 이걸 구분한 건 뭐냐면 위쪽은 기부금 한도초과 송금불산입이란 뜻이고 아래쪽은 우리가 송금불산입이 기부금 자체에 대한 송금불산입이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위쪽은 한도 송금불산입이고 아래쪽은 기부금 자체 송금불산입이다라는 뜻입니다. 조선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기부금 한도초가 있잖아요. 기부금 한도초가 있죠. 이 송금불산입을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면 세법상 소득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죠. 송금불산입이니까 당연히 송금불산이 가산조정이면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줘요. 됐죠? 그러면 이 세법상 소득 가지고 다시 기부금 한도 계산한다라고 했잖아요. 한도 계산하니까 다시 이 세법상 소득이 기부금 한도에 영향을 줘서 기부금 한도 초과도 바꿨죠. 금액을 막. 그렇죠? 그래서 순환의 오류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오케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비지정 기부금이 송금불산입이었다가 기타 사유 줄한다고. 그러면 송금불산입하면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줘요. 송금불산입인데 세법상 소득 영향 안 주면 웃기지. 맞죠? 세법상 소득이 가산주의가 늘 거예요? 되세요? 늘어요. 그럼 질문. 그럼 우리가 세법상 소득이 비지정 기부금의 금액을 변동시켜요? 안 변동시켜요? 자, 만약에 내가 동창회에 3,000원 기부했대요. 3,000원 기부해서 송금불산입 3,000원 하게 되면 여기 세법상 소득이 3,000원 늘겠죠? 그러면 이 세법상 소득 가지고 비지정 기부금의 여러분들 금액을 다시 계산해요? 안 그래요. 맞죠? 세법상 소득이 다시 비지정 기부금의 금액을 3,000원이 아니라 5,000원으로 바꿔요? 아니에요. 근데 아까 했던 건 기부금 한도 초과를 세법상 소득에 적게 되면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고요. 세법상 소득이 변하면 얘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하니까 한도 초과 금액도 바꿨잖아요. 아까 1,000원에서 500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비지정 기부금, 즉 기부금 자체에 대한 금액 있죠. 걔를 송금불산입하면 세법상 소득에 분명히 영향을 줘요. 아, 준다고 동그라미 쳤구나. 주지만 이 세법상 소득이 해당 기부금 자체에 대한 금액에는 절대 영향을 안 줘요. 이게 뭐 3,000원 가다 4,000원 가다 5,000원 가다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 조정은 반드시 반영해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에. 또 논리. 요즘 브레이브걸스 그 잘려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논리 접근 하시라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머리가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야지. 머리가 하나 진짜. 어디 있냐면 그 두 번째 그 317페이지에 그 저자분이 두 번째 손가락 표시 있죠. 중간에 보시면. 그거 좀 읽어볼게요.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 가지고 특히 여기가 낚시가 제일 많이 낚이는 곳이지. 두 번째 지금 했던 얘예요, 얘. 자, 밑줄 좀요. 그 317페이지 두 번째 손가락. 자, 차가감 소득금액은 기부금 한도 계산의 결과를 제외한 모든 세무 조정이 반영된 후의 금액이다라고 했죠. 금액이므로 비지정 기부금, 귀속시기, 간주 기부금 등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 조정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더럽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에 낚시를 파거든요. 어떻게 파냐면은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파요. 낚시 어떻게 파냐면 보세요. 어떻게 파냐면 자, 이렇게 파요. 어떻게 하냐면 자, 만약에 방금 제가 비정 기부금이 3,000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냐면 우리 비정 기부금 여기 가산 조정 쪽에 들어가죠. 어떻게 시험에 나냐면 이렇게 나와요. 기부금 세무 조정 반영 전 금액은 뭐 예를 들어 4,000원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또는 위 기부금에 대한 세무 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줘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4,000원 입력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7,000원이에요. 기부금 자체에 대한 것도 여기 송금불산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고 여기다가 7,000원 넣어야지 시험에서 4,000원 이렇게 내면 4,000원이니까 진짜 많이 입력을 해요.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큰일. 나중에 이제 문제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낚시를 무지하게 하는 건 무조건 이렇게 내요. 무조건. 낚시를 하려면. 자,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이제 2월 송금사님, 얘 때문에 기부금이 시험에 잘 나오게 됐어요, 갑자기.